첫 번째 종목으로는 그리고 이 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오전 11시인데 현재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매일매일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나스닥도 제가 신고가가 다시 나오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7월 11일에 신고가인 18,671포인트를 향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엔비디아의 목표가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뭐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동 전쟁 변수가 있긴 한데, 중동 전쟁에 관한 것들도 또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는 다시 뭐 중재를 하고 있다, 휴전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호적인 기사가 어제 아침자로 나오면서 어제 주식시장 역시 또 견조한 흐름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일단 코스피를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미리 예측드렸었던 N자형 패턴 이후로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8월 초에 예측드린 대로 N자형 패턴으로 하락한 이후에 다시 조금씩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과 21선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보시는 대로 24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60일, 120일선이 위에 포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뚫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강력한 모멘텀이라 하면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같이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것이나, 또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예상치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수급의 힘으로 인해서 이런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중에는 금투세 논의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또는 뭐 실적으로 인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인 61선, 121선, 그리고 201선, 240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업종의 상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제가 이틀 전부터 삼성전자는 바닥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론 어제 신저가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또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물론 6만원대가 현재 깨진 상태고 5만원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한들 55,000원, 54,000원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호실적이 나왔고, 미국의 반도체 업황 자체는 우상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도한 낙폭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불과 3달 만에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 33%나 하락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낙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기간 조정을 거쳐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도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만 하고, 지금 현재는 과대낙폭한 측면이 있어서 단기간에 과대낙폭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다음 주 중에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계속 우상향하는 정배열의 굉장히 강한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개월 내내 제약바이오만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었고, 제약바이오 장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하락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분할 매수를 무조건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말씀해도 방이나 주식토론방에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시는 것처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살펴보면 유한양행도 또 역사적 최고가가 어제자로 나왔고, 어제는 무려 7%가 급등을 했고요. 바이넥스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매도방에도 여러 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박스권을 돌파하고 오늘 10%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오랜 기간 1년간 유지되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제약바이오의 주도주들은 모두 다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배열을 유지를 하면서도 조정을 거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의 수혜주 가장 원픽 업종은 제가 3개월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되 바닥을 치고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0월 4일 추천 종목이 많이 올랐던데 복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은 방산 섹터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풍산이었었는데요. 풍산과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서 구리 테마주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매법은 분명히 달랐고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4일에 오전 시간에 추천을 했었고, 물론 그 당일에도 10%까지 급등을 했지만 그 다음 날에도 7% 상승,
그 다음 날에도 3% 상승해서 무려 13%나 급등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6조짜리 대형주입니다. 특히나 방산주에서는 가장 시총이 무거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3%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은 소형주로 따지면 거의 상한가 간 것과 마찬가지의 급등세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도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도 3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적주의 대명사라고 제가 3년 내내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확전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방산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재료까지 생겨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게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RG 넥스원 이렇게 방산의 1, 2, 3위 업종이 모두 다 정배열로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만큼 저는 업종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탑다운 투자자인데, 그 업종의 시총 1, 2, 3위 기업이 모두 다 정배열이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 강한 흐름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산에 대한 투자 얘기는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거의 30-40% 정도 급등을 했었죠. 업종 항상 종목을 선정할 때는 물론 버턴업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종목 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탑다운 분석으로 업종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선정한 이후에 그 당일에 한 2.8%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는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는 좀 변동성이 있는 테마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산도 현재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체 그리고 구리 가격의 상승세, 그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만한 종목이고요. 지난주 10월 3일에 주식 아티스트에 사실 선정했었던 환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어제 10%대 급등세가 나오고, 뭐 삼천당 제약도 오늘 장중에 약 한 7%대 급등세가 나오는 것처럼 역시나 현재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세고, 추가적으로는 뭐 방산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섹터 실적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셋째 주에 오를 만한 종목 두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10월 셋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역시나 가장 강세 섹터인 제약바이오, 그리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반도체, 이 두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YC라는 종목을 살펴보면은 YC의 특이점은 종목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은 시총은 1조 1천억 원대 중형주고, 기업 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삼성전자가 지분의 11.7%를 가진 중형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10월 4일에도 양매수, 10월 7일에도 양매수, 그리고 오늘에도 양매수가 들어오는,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옴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은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매수세는 누적 매수량을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음 주 중엔 과대상폭한 삼성전자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관련된 주의 대장주인 YC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해서 YC를 선택을 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과 21선은 아래 깔려 있고 위에 61선과 121선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수렴도 충분히 거친 상황이라서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가 나올 만한 삼성전자의 재료라든지 반도체 업종 중에서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발생하게 된다면 같이 더불어서 순환매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반도체 업종의 YC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리가켄 바이오인데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매수매도방에도 수차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 한 40% 정도 상승한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 또 역사적 신고가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무려 9% 정도 10월 10일에 급등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추세선의 상단과 하단을 박스권으로 이루면서 굉장히 견조한 차트로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자로 돌파가 나오면서 굉장한 급등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또 거래량 역시나 9%대 상승과 함께 최근에 1년 사이에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옴으로써, 물론 투자 경고라는 페널티는 현재 받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음 주에 보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특이점으로 보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지만 실적주 조건에는 맞지는 않는 종목이고요. 다만 뉴스탭에 살펴보시면은 오늘자로도 리가켄 바이오의 리포트가 소개가 됐는데 목표가가 대폭 상향 조정이 됐고, 어제 공시를 통해서 일본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2건이나 체결했다는 그런 강력한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경향도 있지만 현재는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강세장이고, 이런 종목들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분할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셋째 주에 살펴볼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YC 이 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두 종목은 실적주라기보다는 삼성전자 향이라는 테마,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테마, 이런 재료들로 움직이는 테마주기 때문에 반드시 시수제재차의 테마주 매매법을 숙지하신 분들 중심으로 이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주는 하락하면 분할 매수하면 되는데 방금 설명하신 건 테마법이라서 이런 거는 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실적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원칙을 강조했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특히나 유보율과 부채율까지 따져봤을 때 저희 실적주 조건이 시수제재차 공부법 실적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매출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당연히 하락할 때마다 실적주들의 일반적인 패턴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변화가 없다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시수제재차 공부법대로 매수 매도를 하면 되는데, 사실 테마주 매매법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려할 변수가 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 하고 있는 강의에서도 이 테마주 매매법에 대해서 상승하는 테마주 패턴 10가지, 그리고 테마주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고정 댓글을 보시고서 10월 6일에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내용 확인하시고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현재 관점에서 시장을 살펴보면은 금투세가 다음 주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 전쟁 변수라든지 미국의 지표 악화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없을 것을 가정하고서 금투세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지수는 2600, 700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은 타이밍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